자, 4번 문제고요. 피난기구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사실 과거 문제가 그 22년 1회차 문제 때는 요 문제가 맞았는데, 요게 그 9월 달에 개정이 되면서 2회차까지도 요게 맞는데, 22년도 4회차 이후에는 여기 변경이 좀 돼야 되고, 당시 22년 1, 2회까지는 요 문제 답이 맞습니다. 근데 22년 4회차 이후로는 시험에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오면 요거는 삭제돼서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9월 달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제가 현재 화재안전 기준 9월 8일 이제 시행되는 기준을 잠깐 보면, 제가 일단은 그 지금 이 시간에 그 개정된 거, 그러니까 올해 4회차, 22년 4회차부터 조금 한번 봐야 될 부분들, 개정안을 좀 보긴 볼 건데, 그건 따로 자료실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여기 요 표가 빠졌네요. 지금 표가 안 빠지네요. 여기서 바로 보겠습니다. 개정된 지금 별표를 조금 보게 되면 여기에 소방대상물의 설치 장소별 피난기구 적응성표가 여기 지하층이 삭제가 됐습니다. 지하층이 좀 삭제가 된 부분이 있고, 의료시설 쪽은 바뀐 건 없어요. 원래부터 미구 다승 PP, 구다승 PP에서 똑같은 요건 바뀐 게 없는데, 위에 노유자 시설 쪽에서 보게 되면 지하층이 없어졌고요. 지하층은 사실 뭐 피난기구가 적응성이 없다라고 지금 판단했거든요. 그게 삭제가 되면서 여기 이제 미구 다승피, 무덤수 여기서 이제 원래 그 다승피만 있었는데, 요 10층 이하 부분에서 여기 구조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유자 시설 쪽에서 여기 10층 이하 부분이 4가지가 됐다. 원래 3가지였는데 요게 4가지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22년 4회차부터 해서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나머지 건 변한 거 없어요. 나머지 건 똑같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지하가 없어졌다는 거.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건 삭제가 된 부분이고, 요거 답은 변함이 없습니다. 원래대로 이렇게 22년 4회차 때도 요 문제가 돼요. 네. 다만 요 지하층이 없어졌다. 그 말씀 드리고, 일단 이번 시간에 일단 다음 문제 풀기 전에 제가 그 저희 학원 자료실에 보게 되면, 저희 자료실에 이제 9월 화재안전 개정사항을 좀 넣어놨는데요. 9월 화재안전 기준사항. 저 삭제됐구나. 이게 22년도 9월 8일 날 그 개정 사항들이 있고, 이게 이제 4회차부터 적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뭐 한번 잠깐 훑어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할게요. 그 소화기 쪽에서, 이게 소화기 화재안전 기준 중에서 표지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표지 설치할 것 뒤에. 다만 소화기 및 투척용 소방구 표지는 축강 표지에 뭐 적합한 축강식 표지로 설치하고, 자, 주차장의 경우에는 표지를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에 설치할 것. 그러니까 주차장은 차량이 주차하면 소화기나 그 위치 표지가 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1.5 이상 높이 기둥 쪽에다가 표지 붙여라. 그게 이제 하나 좀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피난기구 쪽에서 이제 9월 8일 날 시행되는 부분에서 요거는 크게 바뀌는 건 없고요. 용도 얘기만 하고 있는 거라서 이 아파트에 대한 개념이 바뀌는 것은 이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 여기도 이제 공동주택에 대한 용어 정의를, 법규 용어 정의가 바뀌는 부분을 반영시킨 거라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신설된 게 있는데, 피난기구 외에 4층 이상 층에 설치된 노유자 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할 것. 요게 이제 신설된 게 있는데, 그닥 크게 그것도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23년도 1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또 이론 강의라든가 업데이트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반영을 해서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항도 크게 보실 건 없고요. 표지, 외국어 그림 변기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시험 나올 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용어가 편복도형 아파트가 이제 갑복도식 아파트로 용어 바뀌었다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또 보실 거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별표가 원래 지하층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가 됐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노유자 시설에서 4층 이상 10층 이하 요 자리가 원래는 다승피만 있었는데 9다승피로 구조대 한 개 더 추가됐다. 그거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나머지 보실 거 없고.
그럼 재현설비 쪽에서 NFC 501번 재현설비 쪽에서 일단은 방화문에 대한 용어 정의가 조금 정비가 한번 됐고요. 다른 법들은 전부 다 이렇게 정비를 해놓은 상태라서 거기 좀 맞춰간 거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22년 4회차부터 기계실기에서 한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 그 경유거실이 있었습니다. 그죠? 경유거실의 경우 1.5배 이상,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최소 7,500cmH 이상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일단 경유거실 그게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뭐 경유거실이다 무슨 실이다 이게 의미 없이 그냥 무작정 5,000 이상입니다. 경유거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뭐 7,500 답 될 것도 없고 또 1.5배 할 답이 없다. 이제는 5,000 이상으로 다 통일되었다. 그게 조금 하나 주의해야 될 파트입니다. 아마 제가 다음 이제 23년도 대비하는 이제 전체 이론 강좌나 이런 부분들은 서로 바꿔 찍을 거라서 일단 22년 4회차 시험 때 한번 대비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크게 보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크게 시험에 계산문제 나왔던 문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크게 의미 없을 것 같고요. 8조 2항에서도 여기 이제 바닥 면적 400제곱미터 미만 거실인 예상 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바닥 외의 장소에 설치하고 유입구와 배출구 간에, 그러니까 요 경기 유입구 얘기거든요. 유입구와 배출구가 직선거리가 5m 이상 갈 것 돼 있는데, 그다음 바뀐 게 바닥 400 미만의 거실인 예상 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공기 유입구와 배출구 간의 직선거리 5m 이상 그대로인데, 또는 구획된 실의 장변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합니다. 배출구와의 거리, 직선거리, 배출구하고 유입구 간의 거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400제곱미터 이상 거실인 예상중에 대해서는 일단 유입구, 공기 유입구가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하고 2m 이내의 가능성이 없도록 할 것이었는데, 그게 똑같이 1.5m 이하는 그대로인데 주변 2m 이내의 가능성 내물이 아니라 그냥 중공기 유입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는 거죠. 유입구 기준에서. 공기 유입구 말고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밑에 이거 하향 60도라는 각도가 삭제가 된 거, 5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하향 60도 이내로 분출될 수 있도록 할 것 부분이 상향으로 그냥 분출하지 않도록 설치된다. 그리고 유입구가 바닥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상향으로 분출이 가능하며, 이때 풍속은 1m/s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유입구 또 기준, 공기 유입구 기준인데, 공기 유입구 기준들이 조금 개정이 좀 됐어요. 그래서 60도가 삭제되고, 요게 바뀌었다. 요게 이제 22년 9월 15일자로 시행되는 부분이어서 4회차 시험부터 한번 준비를 좀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네. 나머지 배출량 이건 큰 의미 없는 내용이고, 단열 처리 얘기라서 이것도 뭐 보실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예. 요게 이제 마지막 최종 지금 개정된 사항들 중에, 변경된 사항들 중에 한번 정리할 부분들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한 개 더 지금 요 표에 없는데, 이번 11월 달에, 개정 사항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옥내소화전에서 한번 듣고 가시면 돼요, 그냥. 사실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는 아니고, 옥내소화전 쪽에서 각 층별로 옥내소화전이 한 개씩 설치가 된 경우, 충합펌프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우리 이론 수업할 때 보면. 그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합펌프를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그래서 이제 옥내소화전에 한 개, 주펌프 한 개만 있다 하더라도 옆에 충합펌프 달아줘라. 그 기준은 이렇게 개정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따로 보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개정상 지금 자료가 자료실 올라가 있으니까 뭐 첨부된 자료 보시면서 요것만 개정됐다는 거 체크 한번 하시고, 일단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좀 이제 피난기구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유거실에 대한 거, 경유거실 1.5배가 삭제됐다는 거, 그 정도만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문제는 그 중에 이제 1번 문제 답 수정하고요. 그럼 나번에 개구부, 피난기구를 고정하여 설치하는 그 개구부 규격이 0.5m, 1m, 그리고 개구부 하단은 바닥에서 1.2m 이상일 경우 발판성을 설치한다는 거. 빈칸 넣기 문제 한번 체크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문제고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아래 조건을 이용하여 그림과 같이 8층 백화점 건물에 시공할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백화점이니까 판매시설, 기준 개수는 30개 잡는 현장입니다. 조건 1번에 배관 및 부속류의 총 마차 손실은 헤드에서 펌프 자연 낙차의 40%이다. 그래서 지금 요걸 조건 주죠. 헤드에서 펌프
그래서 여기서는 요 5m는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요 헤드에서부터 펌프까지 요게 자연 낙차압으로서 40m를 적용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 진공계 눈금이 500mm HG라는 얘기는 여기 눈금이니까 요게 결국 뭐였어요? 흡입 측의 뭐 높이나 마찰을 사실 합친 값이 요 개념이었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 3개 조건 줬으니까 곱하면 전 효율 나오게 될 거고 K 1.2 그 층당 50개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50개 다 적용 안 해요. 최대는 30개 기준 개수. 그래서 양정구하라고 할 때 500mm HG를 그냥 메타로 환산시켜주고 그리고 실량정 40m 잡고 그리고 이 마찰 손실은 이 값의 40%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출적 실량정이고 흡입적 실량정이고 근데 조건은 요 자리에 들어가는 마찰은 요거의 40%라고 하니까 40m에 0.4만 잡는 게 맞죠. 그리고 마지막에 헤드 방사압은 10m 넣을 것이고 72.797 나와서 반올림에서 두 자리 하는 게 기본 답안이어서 72.8m로 답을 했습니다. 그럼 펌프 토출량은 기준개수 이상일 땐 기준개수니까 그래서 30개를 적용하는 게 맞죠. 30 곱하기 80에서 2400L/min이고 단위를 미터 삼승/min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답을 2.4 미터 삼승/min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번에 동력 구하는 문제인데 PkW는 100이 N분의 RQHK 공식 써서 R에 1000 집어넣고요. 자, Q에는 2.4 나누기 60 한 거죠. 네, 미터 세크로. 그리고 72.8 집어넣고 앞에서 문제. 102 그리고 밑에는 효율 3개 곱한 거. 그리고 K 값까지. 56.567 나와서 56.57kW로 답을 냈습니다. 자, 라버는 최고 주요 온도에 따른 표시 온도 표. 39 미만, 39에서 64, 64에서 106, 106 이상. 79 미만, 79에서 121, 121에서 162. 그래서 이 수치를 한번, 이건 이상 미만까지 다 쓰시는 문제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네. 자, 6번 문제고요. 지상 4층 건물에 옥내수화전을 설치하려고 한다. 각 층에 131L/min씩 송출하는 옥내수화전 3개씩을 배치하며 이때 실량정은 40, 배관의 손실 압력 수도는 실량정이 25%라고 본다. 또 호스의 마찰 손실 수도가 3.5m, 노즐 선단의 손실 수도는 17m, 펌프 효율은 0.75, 여유율은 1.2이고 30분간 마지막 요 뜻은 이제 나중에 수원 양산 정할 때 30분간 연속 방수되는 것으로 하였을 때 다음 사항을 구하시오. 가로 1번에 펌프 토출량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한 층당 3개씩 설치가 됐지만 현행 우리 개정된 기준으로 소화전은 최대 2개씩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30으로 잡아주셔야 되고 260이니까 답을 0.26 미터 삼승/min으로 답을 한 거고요. 자, 전양정 구하는 조건에서는 뭐 있는 거 다 쓰면 되죠. 40m 잡고 그리고 40m에 25% 잡고 호스 3.5 잡고 마지막에 방수압은 17m 조건 주고 노즐 선단 조건 줬으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이렇게 합치면 되고 요게 노즐 선단의 방수압 수도 개념으로 조건 준 겁니다. 이걸 좀 오해하시면 17m가 우리 0.17MPa이잖아요. 그걸 조건 준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7.5m가 나온 문제고 자, 펌프 용량 구할 때 뭐 RQH 1000 집어넣고 0.26 나누기 60 한 거죠. H는 앞에서 풀었던 7.5 그리고 102 곱하기 효율은 75% 그리고 K 1.2 뭐 조건 준 대로 풀이를 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수원 용량 구할 때 원래는 그 N 곱하기 2.6이 원래 맞잖아요. 원래 맞는데 지금 조건에서 30분간 연속 방수되는 것으로 하였을 때라는 조건을 준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토출량으로 몇 분 이상 30분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30L/min 곱하기 30분 하셔야 되고 그럼 여기 7,800L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값을 답을 7.8 미터 삼승으로 답을 한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고요. 어느 건축물 평면도이다. 이 실들 중 A실의 극기 가압을 하고 차압은 240파스칼인 경우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현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누설량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인데 그럼 첫 줄 공식은 원래 이제 Q는 0.827A의 루트 P 공식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P에 들어가는 값이 240 A에 들어가는 게 이제 총 틈새 면적 값이라서 이때 총 틈새 면적 여기를 극기 가압하잖아요. 여기서 누설되고 여기서 누설되고 여기서 또 누설이면 일단 요 세 개가 합쳐서 같은 공간 가는 거고 요 두 개 문도 요 공간으로 가게 되고 요 문이 요 공간 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건 0.01 여기는 두 개니까 0.02 여기는 0.03인 거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뭘로 봐야 되고 직렬로 풀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0.03의 제곱분의 1 플러스 0.02의 제곱분의 1 플러스 0.01의 제곱분의 1. 그거 루트분의 1 하게 되면 총 틈새 면적이 0.00857 값이 나오게 되고요. 뭐 굳이 이거 안 쓰시고 바로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요즘부터 시작하셔도 이 문제는. 그럼 0.0086 잡았고 요걸 이제 A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럼 0.827에 A에 루트 240으로 계산하면 이건 두 자리로 반환하시면 돼요. 조건이 이건 뭐 네 자리 다시 얘기가 없기 때문에 0.11 미터 3승 퍼 세크 값이 나온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고요. 할로겐 나무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서 배관의 두께를 구하시오. 배관의 두께를 구하시오. 뭐로 문제인데 배관을 흐르는 가스 압력은 최대 15메가파스칼이다. 이번에 배관의 외경은 65mm이며 가열 맞대기 용접 배관을 사용한다. 자, 요게 이제 우리 그 이음 허용률 0.6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음이 없는 배관의 경우 1.0, 전기저항 용접은 0.85, 그리고 가열 맞대기는 0.6을 적용한다는 걸 좀 암기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인장각